네, 안녕하세요. 챕터 3는 Related Work로 현존하는 다양한 어프록시메이팅과 포어캐스팅 비헤이비어 테크닉을 리뷰하는 그러한 챕터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 논문이 쓰일 때까지 있었던 그러한 논문들을 리뷰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이제 리뷰 원형이 된 그러한 논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어프로시메이팅과 포어캐스팅 비헤이비어 이 두 가지 테크닉들을 이제 간략하게 리뷰하는 챕터이고요. 이러한 테크닉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에 적혀 있는 이 세 가지처럼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 그리고 옵티멀 컨트롤, 그리고 디스크리트 초이스 테오리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러한 관점들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강건한, 로버스트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이피션트한 어프로시메이트 인퍼런스를 하는 방법으로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데몬스트레이티드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데이터셋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 관측된 행동으로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쪽 도구로서의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맨 마지막 디스커션이나 아니면 이 사이사이에 한두 마디씩 제시된 관점과 맥시멈 커저 엔트로피 베이스드 모델과의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인프로버블리스틱 그래피컬 모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피컬 모델에서 다이렉티드 그래피컬 모델,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어프로치에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폴리시 러닝을 하는데요.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액션이 있고 스테이트와 액션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다시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간단한 마르코프 모델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옵저브드 폴리시 파일을 이스티메이팅하고 MDP의 비헤이비어 형태로 표현하는 그러한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MDP 모델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꼴에 이제 관한 변수, 그리고 여기가 observation variable, 뭐 관측 변수, 그리고 여기가 꼴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어리에 대해서 whether the goal has been reached라고 적혀 있죠. 꼴에 얼마나 이제 도달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변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스테이트와 그리고 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골 다이렉티드적인 성질을 통해서 스테이트와 뒤를 보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고 다시 스테이트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나믹스 오브 더 모델 P가 정의가 되는데요. 조금 현재 논문에서는 자주 이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사용을 하죠, 이 부분을. 그리고 파셜 옵저베이션 O 그리고 스페시파이드 골 스테이트 SG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그 다이렉티드 마르코프이안 모델은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골에 도달했을 때 스테이트 터미널 포인트 T가 정해져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터미널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워드 펑션이 이미 알려져 있고 데몬스트레이티드 비헤이비어로 학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워드 펑션을 좀 복원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터미널 포인트가 고정되지 않은 그러한 마르코프 모델은 또 그럼 무엇이냐 했을 때 베리에블 랭스 마르코프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어떠한 액션을 정하고 싶을 때 그 액션의 디스트리뷰션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에 기반해서 원래는 정해지겠죠. 그런데 마르코프 모델인 만큼 여기서는 그 직전의 액션과 직전의 스테이트 아니면 현재 스테이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직전의 액션과 직전의 스테이트만 보고 액션을 취하자라는 형태로 이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강화학습처럼 많은 양의 비슷한 previously observed behavior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되고 다만 observed behavior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undirected graphical approach인데요.
어, 이 부분은 보시면 스테이트 액션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트레젝토리를 통해서 퓨처 인텐션, 미래의 예측을 좀 가정하는 그러한 하이 오더 다이나믹 베이지안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관측된 특성과 좀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학습적으로 봤을 때는 플래닝이나 모델 베이스트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쓰여 있듯이 스테이트 yt와 yt 플러스 1, 이 두 사이의 좀 관계적인 그러한 펑션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 스테이트 t에서 스테이트 t 플러스 1으로 넘어갈 때 사실 이 스테이트만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레이턴트 x라는 것이 이제 또 영향을 주겠죠. 이 레이턴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기 위해서 보시면 y와 x를 조건부로 줬을 때 z라는 그러한 변수를 이제 새롭게 생성해서 이걸 익스포넨셜 코스트로서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레이턴트 베리에이블 x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멀 컨트롤 어프로치인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위의 세 부분이 IRL, 그러니까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관련이 있는데 그 자이버트, 그러니까 본 논문의 리뷰에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 적혀 있는 이 본 논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버스 옵티멀 컨트롤인데요. 인버스 옵티멀 컨트롤은 그러니까 앤드류 응과 러셀이 2000년에 좀 최초 느낌으로 이제 제시한 부분으로 결국 에이전트의 리워드 펑션 얼을 리커버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펄을 리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델이 주어지는데 기존에 여기 M이 마르코비안 모델이고 여기서 리워드 펑션 얼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이를 PR MDP라고 하고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기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형성 리니어한 것을 가정을 하는데요. 리니어 팩터의 벡터 F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리워드 팩터 F에 대해서 또다시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곱해줌으로써 리워드 펑션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펑션은 파라미터 세타와 리워드 팩터 f에서 리니어하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 앤드류과 러셀이 제시한 문제점으로 이러면 데몬스트레이티드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이제 리워드 펑션을 복원을 하는데 단순히 여기 웨이트를 전부 다 제로로 해버려도 이것이 옵티멀 비헤이비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제너럴시를 제외하면은 유틸리티 웨이트를 그러니까 그 세타를 올바르게 구하는 것이 조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앤드류과 아벨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래서 2004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실제 논문이랑 조금 방정식의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자가 이 노테이션을 맞추면서 조금 수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의 목적도 그저 데몬스트레이티드 트래젝토리를 따르는 그러한 이제 리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저희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트루 리워드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맞춰 나가는 그러한 플래너가 있을 텐데요.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리워드 팩터를 복원하는 것이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적혀 있는 말로는 어떤 파라미터를 선택하더라도 데몬스트레이티드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이퀄 리워드를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피처 매칭 콘스트레인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처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러니까 플래닝 같은 것을 통해서 모델의 예상 성능을 이와 같이 동일하도록 맞춰 나가는 것이 네,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파라미터 부분
세타와 리워드 팩터에 꼽은 네, 리워드 펑션이었죠. 이것을 플래너가 이제 예측하는 그러한 모형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리워드 펑션이 동일하도록 그렇게 피처 매칭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서 맞춰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파라미터 세타 스타가 이제 실제 트루 리워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서브 옵티멀 비헤이비어가 있을 때는 옵티멀 폴리시의 믹스처를 통해서 이제 피처 카운트에 매칭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논문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익스퍼트 피처 익스펙테이션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계산한 익스퍼트와 러너의 퍼포먼스 차이를 우선 t로 정의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퍼포먼스 차이가 엡실론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아 이게 그 익스퍼트와 러너가 좀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스텝을 밟는 거고요. 결국 목적은 이제 실제 리워드 펑션을 복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리워드 펑션을 이제 하나씩 복구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러너와 익스퍼트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얻은 옵티멀 폴리시 중에서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장 이제 파라미터 세타는 이제 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버리면은 그냥 제로로 해버려도 사실 옵티멀 비헤이비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파라미터 세타가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타를 찾아서 그러니까 익스퍼트에 가장 가까우면서 익스퍼트가 와 멀어질수록 리워드 펑션이 좀 적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찾아서 이제 다시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어렐 스텝을 하고 이와 같은 구조를 반복을 하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어떠한 엡실론 이하로 차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종료를 하면서 리워드 펑션을 복구하는 그러한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 논문을 읽는 편이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이 폴리시 믹스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데 그 패스 1과 패스 2로만 네, 선택 비헤이비어가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패스 3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 경우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이제 제로 프로바빌리티를 보일 수도 있다. 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맥시멈 마진 플래닝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이제 저자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논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고 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냥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라틀리프의 2006년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맥시멈 마진 프로블럼으로서의 인버스 옵티멀 컨트롤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는 다음에 컨벡스 오브젝티브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L이 이렇게 방문한 스테이트에 대한 로스입니다. 많이 방문할수록 로스가 커지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실제 논문에서는 이게 조금 그 다양성은 늘리긴 하지만 성능상으로는 조금 결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뮤는 그냥 전체에 대해서 비지테이션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뮤 i가 이제 어떠한 그 스텝 i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는 리워드 팩터 f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벡스 오브젝티브를 쿼드라틱 컨벡스 오브젝티브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시면 네, 보시면 결국 이제 로스에 대해서 코스트를 좀 정하고 그리고 옵티멀 폴리시를 이제 얻었을 때 이에 대한 그 익스펙테이션과 그리고 실제로 얻은 그러한 리워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리워드 펑션을 복원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게임 테오레리 크리티카인데요. 어, 게임 이론은 제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설명으로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최악의 선택한 경우에 나타나는 리워드 펑션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이스 1과 2가 있을 때 초이스 1이 뭐 가장 좋을 때 3점,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 3점. 그리고 초이스 2가 가장 좋을 때 2점, 가장 안 좋을 때 마이너스 2점을 준다면 이 경우에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여기 초이스 2를 선택하도록 하는, 최악의 경우만 보고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러한 게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리워드 팩터가 그 이제 조금 더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얻은 리워드 팩터보다 만약에 큰 리워드 팩터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unknown cost 펑션 세타보다 expected reward가 큰 것이 보장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distribution P가 demonstrated behavior에 관해서요. 저도 게임 이론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볼츠만 옵티멀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옵티멀 폴리시를 맥싱해서 non deterministic behavior 모델을 얻는 것이 MDP에서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Q를 얻는 것과 정확하게 Q의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어떠한 Q와 그리고 이 베타 여기서 나와 기존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그 KT였나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Q의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그러한 이제 폴리시로서 Q는 디터미니스틱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얻는 거고요. 만약에 파라미터 베타가 이제 인피니트하게 간다면은 이 폴리시가 가장 큰 어떠한 Q에 대해서만 이제 그것이 확률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폴리시가 디터미니틱하게 정해질 겁니다. 또한 Q 세타가 만약에 이제 데이터에서 학습이 된다면 베타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으로 든 것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 컴팩스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컴팩스하지 않으면 옵티멀 모델 파라미터를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폴리시 익스펙티드 리워드와 볼츠만의 디스트리뷰션 프로바빌리티가 모노토닉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얻은 이 프로바빌리티가 폴리시, 최적의 폴리시가 아니다. 혹은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로서 그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 앤드 프록시메이티드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옵티멀 디시전으로 로버스트 컨트롤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액션 코스트, 즉 이제 다이나믹에서 어떠한 그 스테이트 다이나믹에서 이제 이와 액션 사이에 임플라이드 다이나믹을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로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써서 표현을 하고 어, 이 아랫부분에서 조금 신기한 게 있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폴리시 파이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터미널 리워드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리니어하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 두 가지 폴리시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네, 식 자체는 그냥 여기 폴리시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뭐 매니폴드 상의 위치가 파이 1, 파이 2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네, 베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 즉 이렇게 해서 리니어하게 무언가 이제 새로운 폴리시 믹스처를 얻었을 때 그러면 터미널 리워드가 또다시 터미널 리워드 또한 V1, V2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리고 베타는 이제 알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밸류 펑션에 학습하는 것만 제외하면은
디터미니스틱 다이너믹스에 대해서 맥시멈 커즐 엔트로피 모델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그러니까 플래닝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워드 인퍼런스 프로블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옵티멀 컨트롤의 마지막으로 노이즈 어규멘티드 옵티멀 액션인데요. 샘플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엡실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폴리시를 학습할 때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엡실론은 아마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스트를 통해서 제너럴리티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강화학습에서 거의 초창기 때 아마 나왔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디스크리트 초이스 티어리인데 이 부분은 보니까 좀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IAA 엑시옴이라고 해서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 공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벡터 X가 하나의 C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를 통해서 probability를 estimate 하는데, 벡터 X가 이제 그 다른 C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의 C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식으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은 C1과 C2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멀티노미얼하게 그리고 로지스로 간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엑스포넨셜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를 취한다면은 로그 리니어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로그 리니어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컨디셔널하게 한다면은 여기에 변수를 추가해서 이제 여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지금 Z가 추가되어서 Z와 파이가 추가되어서 이와 같이 나타나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점이 있는데요. 어, 예시로 드는 게 레드버스, 블루버스 이그젬플인데요.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한테 출근지로 가고 싶은데 기존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첫 선택지가 택시고 두 번째 선택지가 레드버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설문 같은 걸 해서, 아마 사회과학이었겠죠. 사람한테 설문 같은 걸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갈 확률과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갈 확률을 어떤 걸 고르겠느냐 했을 때 각각 이제 뭐 50대 50,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뭐 각각 타고 가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제 또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블루버스가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IIA 엑시모음에 의하면 택시를 타고 갈 확률, 레드버스, 블루버스는 각각 3분의 1씩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을 때는 택시가 여전히 50%, 그리고 레드버스와 블루버스가 50%에서 나뉘어서 25%, 25%로 나뉘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실제로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네스티드 로지 또한 사회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이고요. 이분 디스조인트 초이스를 가지는 유사한 그룹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통합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클리크, 그 그래피컬 모델에서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모두가 엣지가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거였죠. 이 클리크가 만약에 서로 이제 좀 교집합이 없는 그러한 클리크에 대해서 초이스아이의 프로바빌리티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프로바빌리티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람다가 붙은 이 부분을 보시면 람다가 1일 때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네, 컨디셔널 로진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어프로치 사이의 연결점을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리니어 벨만 옵티멀 컨트롤 모델과 컨디셔널 멀티노미얼 로지 디스크리트 초이스 모델은 둘 다 지수적 모델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와 일치하는 포텐셜에 대해서 컨디셔널 랜덤 필드의 스페셜 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벨만 이퀘이션의 디스카운트 팩터는 네스티드 로진 모델의, 네, 람다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볼츠만 팩터,
그 KT로서의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컨트리뷰션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드디어 좀 프릴리미너리가 끝나고 챕터 4부터는 그 인포메이션 테오리와 그러한 좀 본격적인 이론들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다시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